형법 152조 참 좋은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법정에 가서 선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인을 선 사람이 이제 허위 진술을 하면은 징역을 가더라고요. 5년 이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내면은 해결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라도 또 1,000만 원을 물고라도 이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결국 그 사람을 이익을 주고 나면 나중에 자기한테 뒤에서 또 큰 이익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허위까지 할 거 아닙니까? 선서해놓고도.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주 악의적인, 어떤 사람을 완전히 괴롭히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하고 위정을 하게 되면은 벌금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이제 이재명 도지사의 정인을 쓰기 위해서 검찰 쪽에서 30명이 정인이 있다고 아주 신문 기사에다가 기세등등하게 냈잖아요. 그랬는데 일주일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작전회의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완전히 선서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10년 징역 갈 수도 있잖아요. 10년을 징역 살 각오를 하고 뭐 드루킹처럼 아주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해줄 정도의 어떤 그런 정인이 있을까요? 그런 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시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측 변호사가 이제 아주 경고를 했죠. 왜냐하면은 정인이 아무리 어떻게 가짜로 증거를 조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앞뒤가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도 참 답답한 노릇인 겁니다. 어떻게 해보긴 해봐야 되겠고 30명을 데려다 놨는데 그때 그 당시에 몇 명이 못하겠다 그랬는가 봐요. 그 못하겠다 한 사람들도 꽤 자기들이 비중 있게 생각한 사람들 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많이 난감해졌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드루킹처럼 그렇게 감옥 갈 각오하고 위정해가면서 10년 그렇게 인생 썩어가면서 그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있나요? 이 세상 살면서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뭐 세상이 하도 요지경이라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왜곡된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사실과 다른 것을 진술했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살렸으면 좋겠는데 10년밖에 안 되네요. 그게 좀 억울하네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어쨌든 그리고 또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대면 진단이 없다면 강제 입원이 불가능하다. 이게 검찰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면 진단 없어도 강제 진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진단을 하려고 한 것이지 강제 입원은 하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얘기가 성사가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얘기를 어떻게 끌어보려고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조작을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난감한 거예요. 검찰이 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지 공소장에도 뭐가 줄줄이 사탕 있잖아요. 막 완전히 그냥 온갖 그냥 공소 일본주의라 해가지고 그냥 명확하게 한 줄만 딱 쓰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도 없는데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 불쌍해 보이게 그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요? 그러면서 강제 입원을 한 적도 없는데 강제 대면 진단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막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안 한 것. 그런 사건입니다. 직권남용을 한 일이 있어요.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거지를 쓰려고 해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인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도 세상이 이상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이 상황을 주시해야 되겠죠. 어쨌든 나라가 그래도 정상으로 굴러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짜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완전히 그러니까 도끼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도 한심한 일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특히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저게 무슨 불륜 사건입니까, 저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고 또 저기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대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파탄이 일어났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집에 집구석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대기업 그 식구들 편을 들어준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판례였다는 겁니다. 판례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제 뭐 다른 집안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조현아 집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예. 3대째 세습 때는 그런 과함 꽥꽥 지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또 한 명 더 만들어지면은 아주 그냥 우리 그 5천만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있잖아요. 인생 한 명으로 봤으면 인생은 내 인생이 이 우주 전체지 않습니까? 이 코스모스 책 읽어보면은 대기에 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먼지 같은 하나의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은 그 먼지 같은 존재 하나로 봤을 때는 내가 우주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먼지 하나가 우주 전체의 중심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조현아의 아이는 너무너무 그 소중한 생명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반드시 정상적인 아빠가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법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좀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조현아 집안에 아이가 간다면은 이거 완전히 똥망진창,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 계속 벌어져 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심에서 그런 일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어떤 이런 그 비상식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찰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그 대면 진단 한 적도 없는 그 가지고 강제 입원이다 하는 완전 거짓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인을 30명을 세워놨니 어쩌니 하면서 신문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되면서 경제 협력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야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가 전쟁의 공포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다면은 이젠 진짜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앞잡이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던 세상에서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진짜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그들에게 진짜 존경을 우리는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발자취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봐졌을 때 그런 것이 그분들이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새롭게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우리의 2세, 3세에게도 전부 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더욱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독려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제 또 그 협약식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전쟁의 공포에 가장 치를 떨었던 그러니까 경기 북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낙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가 이렇게 그쪽에 항상 불리하게 돌아갔었어요. 그것을 이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도지사가 될 때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이때까지 많은 희생을 해왔다.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외쳤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타에 관련되는 것도 이쪽에 됐고 또 GTX도 들어오고요. 또 동시에 이번에 협약을 맺은 내용은 뭐냐면은 경기 북부에 이제 어떤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테크노밸리인데 그 안에 패션 네, 어떤 선도적인 도시가 되겠다 하는 것까지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섬유에 관련되는 것도.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테크노니까 전기,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위치적인 이유로 계속 많이 뒤졌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탈피를 하는 거죠. 탈피를 하고 이제 그 성남에서 굉장히 성공했었던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이 양주 테크노밸리에 가지고 와서 성공을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청사진을 쫙 보여줬었고요. 거기에 대한 협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것 아닙니까? 같은 경기도인데 그분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줘야 이제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이익을 줘서 이제 그 공평해지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니까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이라든지 급식에 불량품 들어가는 거 완전 절대로 노노노.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실제로 뭔가 올가닉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올가닉을 갖다가 올가닉 그러니까 유기농, 유기농을 이제 아이들에게 먹이겠다. 그렇게 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유통 단계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직거래 센터 굉장히 잘 돼 있고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그래갖고 뭐 일반 아주 멋진 마트 그 이상의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커피숍도 테이크아웃 커피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막 소쿠리 걸어놓고 해가지고 좀 소규모로 시작을 했던데요. 지금은 아주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진 그런 유통센터가 되었더라고요. 직거래 센터인데 정말 멋지죠. 바이.